그럼 이제 프린터를 진행하는 그 과정에 대한 프로세스를 다 아시겠지만, 뭐 스캔 뜨고 CAD 디자인하고 그 다음부터잖아요. CAD 디자인에서 STL 데이터가 이제 올 건데, STL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그 PC에서 슬라이싱 소프트웨어로 얘를 거쳐서 여기서 프린터에서 뭐 우리 그 프린팅, 이제 그래서 요 3D 프린터에서 일어나는 작용과 원리는 이제 말씀을 드렸고, 그럼 요거 하려면 이제 이 STL 데이터를 가지고 슬라이싱 하는 그 원리를 이제 또 아셔야 되는데, 그거를 말씀을 드리자면, 이 CAD 디자인에서는 크라운을 디자인하면 뭐 그냥 크라운이 이렇게 디자인이 됐을 거잖아요. 그러면 얘가 이제 슬라이싱 소프트웨어에서는 템포라리가 쳐. 아니면 뭐 해골바가지 해줘, 해골바가지. 근데 얘를 슬라이싱을 한다는 의미가, CAD에서는 덩어리로 그냥 했잖아요. 이거를 우리가 100마이크론이라고 만약에 슬라이싱 소프트에서 100마이크론이라고 설정을 해놨으면은 얘를 한 층의 두께를 0.1만큼 쫙쫙쫙 쪼개주는 이미징 처리 작업을 해야 될 거잖아요. 이 소프트웨어는 그 역할을 맡고 있는 거죠. 궁극적으로 원래 목적이 덩어리로 디자인된 CAD 파일을 쪼개주는 거. 그래서 여기서 가공된 파일을 그 열어보면 그냥 우리 저 프린터 LCD 사이즈에 맞는 단면 이미지들이 꽉 차 있어요. 순서대로 쭉쭉쭉쭉 1층부터 170층까지 이 영상들이 여기 그냥 쫙 들어가 있는 거를 제가 읽어서 그냥 순차적으로 딱딱딱 틀어주는 것일 뿐이거든요. 그래서 1번 층에 슬라이싱 된 이미지 뭐 요만큼, 2번 층 아까 그렸던 것처럼 점점 1층, 2층, 3층, 4층, 4층, 5층 뭐. 그래서 이 덩어리 메쉬 파일을 이거 쪼개주는 역할, 그 단면을 이미지를, 파일도 JPG야. 네. 네, JPG 파일이 쭉 있는 거예요. 그걸 그냥 트는 거예요. TV라고 보면 돼요. 그 역할을 이제 얘가 해주는데, 그거를 이제 좀 디테일하게 들여다보면, 얘가 170이란 얘기는 여기서 여기까지 높이가 17cm인 출력물이어야 할 거잖아요. 근데 이제 서포터란 게 붙어요. 그죠? 서포터. 우리 서포터 떼고 막 하는 거 봤잖아요. 얘가 그 설정된 높이까지를 더해져서 이제 170인 거니까, 이 출력물은 만약에 2층을 3mm로 세팅을 했다 그러면은 얘는 150층이 되겠죠. 0.1로 100마이크론으로 쪼개달라고 주문을 했을 때는, 아니지, 40이지. sorry. 어쨌든 만약에 내가 50마이크론 했으면은 170이 아닌 2배니까 뭐 340이 됐을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생각을 해보면 이거를 이 Z축의 두께를 적게 설정할수록 그 JPG 파일 수도 많아지고 뭐 할 텐데, 제일 중요한 건 시간이 늘어나는 건데, 시간이 늘어나는 이유는, 그러면은 얘가 그 모션이 당겨졌다 올려졌다 당겨졌다 올려졌다 하는 게 2배가 되잖아요. 얘가 물리적으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시간 자체가 2배로 뻥튀기 되기 때문에 시간이 확 늘어나게 되는 거죠. 이 Z축의 높이를 설정을 작게 하면 할수록. 그래서 작게 설정하면 할수록 픽셀 때문에 픽셀 모양으로 생기는 그런 것들이, 적층 무늬가 뭐 작아질 수 있어서 핏에는 좋을 수 있으나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 버리니 그냥 이제 100마이크론을 쓰는데,
뭐 경우에 따라서는 나는 시간은 상관없고 정밀도가 중요해 하면 뭐 50 마이크론으로도 할 수 있는 노릇이고, 그렇죠. 실제로 50 마이크론은 뽑으려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기공사분들 중에. 그런 이제 이유인 거고. 그래서 슬라이싱 소프트웨어는 이제 요걸 이미지를 쪼개주는 역할, 그 다음에 그 이전에 이 서포터를 달아주는 역할, 그 두 가지를 이제 하는 역할을 하는 놈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직접 달아보면, 저기 아까 까셨던 그 소프트웨어고, 그것들을 이제 달아보면 되고, 여기서 가공된, 이제 우리는 ctv라는 파일을 쓰는데, 뭐뭐.ctv, 얘가 열어보면 이제 jpg 이미지가 뭐 여러 개 쭉 있다는 얘기. 그 다음에 또 슬래싱 소프트웨어에서 첫 번째는 서포터 다는 거, 두 번째는 이렇게 쪼개주는 역할이라고 했잖아요. 한 가지가 더 중요한 게 이 쪼개줄 때 내가 이거를 100 마이크론이냐 뭐 50 마이크론이냐 설정했던 그 값을 반영해 주는 거. 네. 반영해서 반영해 주는 그것까지가 이제, 그걸 이제 뭐라고 해야 하나, G코드라는 그 형식의 파일이 있는데, 이런 정보들을 얘가 이제 담게 돼요. 그래서 그것들이 뭐 JPG 170장 막 쫙 해서 묶여져 있는 게 이 CTV 파일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이제 구조는 그렇다는 거고, 그러면은 이제 3D 프린터가 끝나면 이제 후 가공을 해야 되는데, 후 가공에는 뭐 세척 과정이 이제 포함되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기공사분들이 뭐 날리고 뭐 이런 과정이 있을 수 있으면 이제 후 가공을 하시는 거고, 우리는 이제 세척까지를 교육을 해줘야 되는데, 그 프린터에서 나오면은 원리상 수조가 있고 여기 레진이 차 있었을 거고, 어쨌든 이 안에서 형성돼서 태어난 놈이잖아요. 그러니까 플레이트에서 서포터가 있고 서포터 베이스가 있고, 여기 이제 이빨들이 이렇게 크라운이 있으면 여기 안에서 나온 놈이기 때문에 막 흐르는 상태. 그래서 이거를 알콜로 세척을 잘 해줘야 되는데, 뭐 어떤 사람들은 이 세척도 방법을 잘 알아야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뭐 비눗물에 씻는 사람, 알콜로 닦았다가 안 말리고 막 다시 물로 씻는 사람, 그런 오류들을 좀 범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요거는 이제 실습해 보면서, 그래서 이 3D 프린터가 되는 과정은 스캔, CAD 디자인, 그 서포터 설정하고 슬라이싱, 그 다음 3D 프린터 기계에서 만들어주고, 나왔을 때 이제 후 세척까지 하고, 그 다음에 후 경화, 경화가 빠졌네. 후 경화까지 해주는, 이것들을 다 잘 해줘야 잘 쓸 수 있는. 그래서 후 경화도 시간이 다 파라미터들이 있어요. 재료에 따라서. 그래서 그것도 다 맞춰서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수조의 단면을 보면은 이제 금속 프레임 틀이 있고, 여기 이제 필름이 있잖아요. 필름이. 나중에 다 교체도 해보고 할 거지만, 이 필름은 FEP 필름이라는 이제 거를 주로 쓰는데, 다른 걸 쓸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보통 필름보다 이런 뭔가 유기물이 들러붙었을 때 잘 떼지는. 그러니까 우리 차도 유리막 코팅 막 이런 거 하면 빗방울이 그냥 쭉 떨어지고 막 그러잖아요. 그걸 했고 안 했고의 차이가 또 있는 거고. 그래서 그런 어떤 뭐 유기물이 딱 붙었을 때 그냥 잘 떨어지는, 그런 재질의 필름을 이제 누군가가 적용을 해서 사용하기 시작했고, 그게 이제 퍼트려져서 우리가 쓰는 거죠. 이 필름은 3D 프린터를 위해서 개발된 건 아니고, 원래 있는 그런 뭐 다용도로 쓰는 그런 뭐 비닐 필름 재질이었는데 갖다 쓴 거죠. 그래서 얘가 이제 필름에 대한 필름에 대한 이론적인 작용을 얘기를 안 했네.
이 플레이트가 있고 그 수조 틀이 있고 필름이 이렇게 있을 건데 여기는 이만큼 레진이 차 있다고 치고 여기서 한 층이 이렇게 굳어서 빛을 딱 쏘자마자 여기가 처음에는 뭐 내가 0.1mm로 설정을 해놨으면 0.1mm만큼이 비어져 있는 순간에 빛을 탁 켜자마자 얘네가 쫙 굳었을 거잖아요. 그죠? 처음에는 아무것도 없었으나 빛을 켜는 순간 얘가 쫙 굳으면서 이 사이가 필름까지 딱 붙게 된단 말이죠. 그 순간이. 그 다음 작용으로 얘는 출력물을 위로 올리기 위해서 올라갔을 거고 그래서 또 요만큼의 0.1mm만큼의 갭을 만들어 줬을 거고 그 작용을 계속 하냐고 위로 아래로 이제 왔다 갔다 할 때 얘가 이 상황에서 위로 딱 올릴 때는 얘가 붙어 있다가 떨어져야 될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잘 떨어지라고 쓰는 필름이 FEP라고 했는데 필름 그때 만약에 잘 안 떨어지는 놈을 갖다 썼으면 얘가 올라갈 때 필름이 이렇게 딸려 올라가겠죠. 여기는 이제 레진이 굳어 가지고 필름에 딱 이게 순간 접착제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이 레진이 예를 들어서 순간 접착제인데 굳어버렸으면 딱 달라붙는 거잖아요. 어디든 필름에 붙어 있으니까 얘가 처음에는 필름이 팽팽했지만 얘가 올라가려고 하는 순간 필름이 쭉 딸려 올라갈 거잖아요. 이게 필름이 여기서 이게 잘 떨어지는 게 이제 이놈이라서 쓰는 거고 만약에 안 떨어졌다 치면은 얘가 올라간 만큼 얘가 계속 딸려 올라갈 거잖아요. 그러면은 두 가지 힘이 존재하게 되죠. 이 필름이 붙어서 누르는 밑으로 당기는 힘과 이 플레이트에서 붙어있는 이 접착력에 의해서 붙어있는 힘. 플레이트에 다시 쉽게 말하면 접착력이 이 플레이트에 붙은 쪽과 필름에 붙은 쪽 두 가지 힘이 존재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 힘이 같이 작용을 하는데 여기서에 붙어있는 힘이 여기와 붙어있는 힘보다 세줘야 얘를 이기고 올라가서 얘를 안 떨어뜨리게 한단 말이죠. 근데 지금 이 플레이트의 접착력보다 필름의 접착력이 세버리면 얘네들이 줄다리기 할 때 얘가 이 굳어져 있는 그 목적물을 출력물을 가져가 버려요. 밑으로 탁. 그리고 얘는 낚시하다 펑 놓친 것처럼 빈손으로 올라가게 되고 그러면은 그 출력물이 그냥 떨어져서 그냥 수조 바닥에 이렇게 놓여져 있는 거죠. 수조 바닥에 레진이 차 있고 얘는 그걸 모르고 지 혼자 그냥 빛을 쏘고 왔다 갔다 하고 빛을 쏘고 왔다 갔다 하고 하겠지만 끝난 다음에 뜩 열어보면 여기 생겨져 있어야 될 게 없고 바닥에 이렇게 있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러면은 원리는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서에 붙어있는 힘의 증가인데 여기에 붙어있는 힘보다 세게 하는 그래서 그렇게 하는 이유로 이제 여기를 잘 떨어지는 이 필름을 썼고 그 다음에 여기에 부착하는 힘을 세게 하기 위해서 그 설정에서 보면 초기 빛 쏘는 시간이 되게 길어요. 이 밑에 일반층 쏘는 것보다 더 많이 쏴서 여기를 더 많이 붙게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고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하나 이 접착력 플러스 이 필름의 장력 필름의 탱탱함 내가 저 필름을 갈아 끼웠는데 막 헐렁헐렁하게 꼈어. 그러면 얘가 한도 끝도 없이 딸려오잖아. 이 비닐이 계속 딸려오잖아. 근데 나는 얘를 한층 들어 올릴 때 그냥 3mm만큼만 들어 올렸다가 다시 내려가기로는 2.9mm만큼만 내려가라고 하겠죠. 0.1mm의 갭을 계속 줘야 되니까 계속 이게 반복이란 말이에요. 3mm 들려 올렸다가 2.9mm만 내리고
3mm 올렸다 2.9mm 된. 그러면은 이 마이너스 하면 0.1mm만큼이 계속 밑에 이제 쌓이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건데 이 필름을 흐물흐물하게 붙였더니 내가 3mm까지 다 들어 올렸는데도 얘는 안 떨어지고 그냥 딸려 올라와 있기만 한 거야. 그러면은 이 차이인 0.1mm는 이 필름과 이 출력물, 요 필름과 출력물 사이에 계속 갭이 확보가 돼야 되는데 얘가 떨어진 적이 없으니 계속 딸려 올라오는 거지. 그러면은 밑에서 빛은 쏘고 뭐 했는데 한 층 한 층이 안 생기고 그냥 계속 필름째로 쭉 늘어났다 다시 쭉 늘어났다 내려가고, 네, 그런 일이 벌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이 필름의 장력도 중요하고요. 탱탱함. 그럼 필름의 장력은 이렇게 팽팽하게 해서 고정했느냐?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거 플러스 필름의 두께가 얼마가 됐느냐? 필름을 얇은 걸 썼느냐, 두꺼운 걸 썼느냐? 그에 따라서 또 장력이 틀릴 거고. 그래서 이 접착력과 이제 필름의 장력, 이제 그런 것들이 또 출력을 또 잘 되느냐 마느냐, 성패의 이제 그 바탕이 이유가 되는데, 그래서 우리 플레이트가 아까 김경재 부장 말한 것처럼 이렇게 막 골을 파놨잖아요. 그렇게 한 이유가 처음에 출력물이 여기 붙을 때 여기 이렇게 붙잖아요. 붙을 때 이 요철 사이로 파고들어서 구두라는 굳게 하려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이 요철 사이로 레진이 흘러 들어간 레진이 빛을 쏜 순간 딱 굳으면 이 레진이 수축이 있어요. 요만큼만 흘러 들어갔는데 굳으면 이만큼 범위까지 얘가 수축이 돼. 그러니까 그 냉장고에서 얼음을 얼리면 물일 때는 요만큼인데 얼면 이만큼 올라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얘도 푹 불어서 경화가 되려고 하기 때문에 물론 금속을 이기고 이렇게 갈 수는 없지만 꽉 끼게 된단 말이죠. 꽉. 그래서 여기 꽉 끼고 꽉 끼어서 여기 부착력보다, 필름의 부착력보다 여기서 더 세게 끌어당기라는 그 작용을 하게 하려고 이렇게 파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밋밋한 거보다 이렇게 파놓으면은 그 시간을, 여기 부분에 쏘는 시간을 줄일 수가 있어요. 그래도 잘 버티게.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얘가 이제 들었다 올렸다 내리는 이유가 레진이 흘러 들어가라고 이 사이로 라는 원인으로 그렇게 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플레이트의 면적이 있다 보니까 얘가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그 레진이 흘러서 들어가야 될 공간이 넓어지잖아요. 이까지 흘러 들어가는데 막 오래 걸리고 할 거잖아요. 그때 막 얘가 담글 때 막 그 같이 기포도 생기고 막 그래요. 그래서 얘가 만약에 플랫했다면, 막혔다면 이 가운데 부분에 막 갇혔던 기포들이 어디 갈 데가 없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막 어떤 경우에는 막 기포가 생기고 하는데, 이렇게 통로가 생겨주니까 얘가 들어 올렸다가 레진이 차 있는데 내리 누르고 해도 뭐 빠져나가야 될 놈들은 일로 이제 빠져나올 수 있는 거지. 예. 그래서 레진의 흐름성도 이제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이런 방식을 채택을 했고, 우리는 그래서 이 모양이 이렇게 돼 있는 거고, 이거를 채택을 하지 않은 다른 프린터도 뭐 있을 수 있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뭐 레진이 흘러 들어가고 하는 그 원리도 이제 알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레진이 굳게 됐을 때 여기에 힘 어디와 어디가 줄다리기 하듯 힘이 작용을 하고, 그게 만약에 밑에가 더 세면은 위에가 떨어지고, 그래서 자꾸 떨어지는 증상이 생기면 위에 부착력을 더 세게 줘야 된다.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그 원리.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처음에 프린터를 캘리브레이션을 이제 하잖아요. 캘리브레이션 하는 게 결국 이 플레이트가 처음에 시작할 때 어디 점에서 멈춰야 되느냐를 기계한테 인식을 시켜주는 건데,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는 방법은 이제 뭐 이렇게 필름이 있으면 이제 필름을 기계에다가 장착을 해놓고, 이 플레이트를 맨 밑바닥으로 보내죠. 보내면은 얘가 이렇게
딱 맞닿을 거잖아요. 갭이 공간이 없이 처음에는 그렇게 맞닿게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우리는 요 위치에 플레이트를 딱 갖다 놓고 여기가 0.2야라고 하는 Z는 제로라는 그런 이제 버튼을 눌러줘요. 그러면은 모터가 여기까지 돌았구나를 기억하고 있다가 항상 시작할 때는 여기서 멈춰야지 라고 기억을 해놓고 계속 여기서 멈추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나는 여기다 딱 대놓고 맞췄지만 시작할 때는 끝까지 내려왔다가 얘가 0.1mm만큼은 올리는 거지. 그래서 여기 첫 층이 그 굳을 공간은 이제 주는 거죠, 얘가. 어쨌든. 그래서 이제 이 0점을 맞추는 데 있어서 만약에 플레이트가 똑바로 안 놓여지고 이렇게 놓여졌어. 여기는 닿는데 여긴 떴어. 네. 그러면은 이제 실패도 되는 거예요. 여기는 붙었는데 여기는 너무 거리가 멀다 보니까 안 붙어. 뭐 이런 식이면은 나중에는 출력물이 여기는 붙었는데 여기는 너덜너덜하게 막 덜렁덜렁 그냥 안 붙어 있고 이제 그런 일들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제 요런 이 간격과 그 캘리브레이션 할 때 뭐 그런 것들도 이제 수출력 실패 원인으로 이제 작용을 하기도 하고 해요. 랑 수소랑 강도가 플레이트 강도가 세야 되잖아요. 근데 플레이트 강도가 무작정 세도 안 되잖아요. 무작정 세도 돼요? 안 돼요. 그죠? 그럼 그랬을 때 수소에 가는 영향은요? 그러니까 그랬을 때 수소 네. 여기 출력물에 있는데 좀 초반에 여길 붙이기 위한 강도가 너무 세면 네. 그랬을 때 생기는 것들도 좀 네. 출력 여기서 붙이는 강도가 너무 세면 여기서는 무조건 잘 떨어지긴 하겠지만 이 레진이 계속 빛을 너무 과도하게 받으면 휘어버리거든요. 휘어버려요. 수축이. 예. 출력물이 네, 이 경화됐던 이 층이. 네네네. 그래서 이게 컬이 생겨요. 점점. 네. 여기가 이렇게 반듯하게 붙어야 될 놈이 네. 이렇게 컬이 지는 거야. 예. 이게 빛을 너무 세니까. 그러다 보니까 얘가 컬이 지면서 지가 자연적으로 이렇게 휘면서 지 스스로 떨어져 버려요. 예. 여기에 붙이는 시간과 강도가 너무 빛의 강도가 너무 세면 시간과 강도가 세면 이 스스로가 이렇게 반듯하던 놈이 이렇게 수축이 되면서 나중에는 뭐 그때가 되면은 이 만약에 이만한 단면적을 갖고 있는데 휘어서 여기만큼만 딱 붙어 있었어. 요만큼만 플레이트에 붙어 있었어. 그럼 지지력이 부착력이 약해졌다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상황이면 이제 여기에 부착력이 더 이겨버리는 거죠. 이 부착력을. 그래서 얘가 뚝 떨어지고 너무 세면 또 그런 게 생겨요. 그래서 그 우리가 모델을 뽑을 때 그 교정 모델 보면 대부분이 그냥 덩어리잖아요. 그러면 바닥 밑 여기 플랫하게 플레이트에서 붙을 수 있는 디자인이니까 서포터 설정 안 하고 그냥 붙여서 뽑을까 하면은 이제 그런 경우가 이렇게 더 두꺼운 디자인이 수축이 더 잘 돼요. 네. 한 0.05mm 정도 두께로 붙이는 그 얇은 막 정도로 붙이는 놈은 빛을 아무리는 아니겠지만 세게 줘도 그렇게 휘진 않거든요. 얇은 종이장 정도는 아니는데 뭐 두꺼운 강목 정도의 두께로 점점 두께를 향상시켜주면 이거는 휘어요. 그 레진이 경화되면서 그 안에 있는 뭐 응집되는 그 응력이라는 힘이 지 스스로를 막 그렇게 이제 휘게 만드는 그런 작용을 해요. 떨어지고 마는 거죠. 필름에 영향을 주는 건 아닌 거죠. 여기가 강하면 네. 네, 필름에다가 영향 주는 거는 없어요. 이런 경우 있을 수 있어. 이런 경우가 예를 들자면 여기는 잘 붙었어요. 그래서 서포터가 이렇게 생겼고 여기 이제 이렇게 뭐 형성이 되고 있는데 그럼 예를 들어서 2층은 많이 붙이기 위해서 15초를 쐈어. 그러면은 이제 붙었고 여기 밑에는 좀 더 적게 쓸 거잖아요. 그래서 적당한 게 3초인데 만약에 여기를 10초씩 쏴버렸어. 그냥 노멀 레이어를. 그러면은 얘가 올라가고 내려가고 할 때 물론 3초 쏴야 될 거 10초 쏘면 사이즈도 더 커져요. 막
그렇기도 그렇고 필름에도 더 강하게 붙거든요. 얘가 올라가면 얘도 같이 올라가야 되는 건데 얘는 제 시간을 쏘면서 여기만 늘리면 여기도 이제 위태위태해지는 거예요. 네. 여기와 여기는 이제 상대적인 거라 여기 시간이 이제 만약에 플레이트에 붙인 시간보다 높아지면 뭐 아무리 잘 떨어지는 재질이라 해도 이 떨어지는 그 부하가 점점 이제 세거든요. 그런 거 있습니다.